안녕하십니까. 24회 공인중개사 부동산세법 기출문제 해설 강의를 하도록 하랍니다. 24회 부동산세법 전반적으로 문제 큰 난이도는 이렇게 없는 문제 위주로 출제가 돼서 관연도에 비해서 그렇게 어렵지 않게 정리가 되는데, 문제가 그 단원단원의 핵심 세목을 위주로 해서 폭넓게 이렇게 출제가 됐기 때문에 여러분이 기출 해설 특강을 참고로 하시면서 역시 전범위에서 이렇게 기본적인 내용들을 숙지를 하면서 아마 정리를 좀 해주시면 좀 도움이 될 겁니다. 기출문제 해설 특강의 유용성은 똑같은 문제는 출제되지 않습니다. 그런 문제 유형을 한번 이렇게 파악하는 이런 측면으로 활용하시고, 핵심 정리해 주실 때 좀 부족한 내용은 기본서라든가 문제지는 자료 활용해서 정리 좀 하시면 더욱더 효과적으로 정리가 되어질 겁니다. 그럼 이제, 원래, 부동산 세법은 공시법령과 더불어서 40문항 추대되는데, 세법 16문항 추인데 문항수가 16문항에는 번호는 65번부터 출제가 되거든요. 41번부터는 공시법령이고, 65번부터가 부동산 관련 세법 문제인데, 여러분께서 1번이든 65번이든 상관없이 이렇게 문제 흐름에 따라 이렇게 정리를 하도록 하랍니다. 그러면 65번 하든 아니면 1번 하든 이렇게 정리하시고 해서 1번 문제, 65번이 되겠죠. 첫 문제. 또 A형, B형이 있지만은, 그래서 대부분 A형, B형 구분 없이 이렇게 문제 이렇게 정리를 하도록 합니다. 첫 번째 문제는 소득세법상 거주자의 양도소득의 과세 대상을 묻는 거였죠. 1번으로 하랍니다. 첫 번째 문제로. 양도소득세 문제죠. 양도소득세 문제로서 우리가 관련 세목에 있어서 취득세, 등록면허세,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를 구분했을 때 양도소득세가 문항수가 제일 많이 출제가 되죠. 평균 6문항 출제가 되는데, 문제 하나가 되는데, 1번 문제는 양도소득의 과세 대상, 요건 중에 하나인 과세 대상을 묻는데, 이런 과세 대상은 당연히, 양도라는 행위에서 과세가 되기 때문에 양도 형태가 아니면 대상의 의미가 없겠죠. 그래서 양도의 형태하고 과세 상수로 연결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먼저 형태를 잠깐 보면, 양도 형태 하면 매도라든가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 출자, 그리고 대물 변제, 그 다음에, 부담부 증여, 수용 등이 양도에 해당한 형태들이 됩니다. 근데 반대로 이렇게 양도로 보지 아니하는 경우가 있는데, 역시 몇 가지 정리 좀 해보면, 첫째는 양도담보. 두 번째는 개발법 등에 한 환지 처분으로, 지목 지번이 변경되는 경우, 보류지로 충당된 경우, 다음에 신탁 해지로 소유권이 이전된다거나, 무효소 제기하여 소유권이 환원될 경우, 특히 공동소유 토지, 공유 토지에 대해서 지분 변경 없이 단순히 분할하거나 재분할할 경우에 대해서는 양도로 보지 않습니다. 이런 양도 해당 여부에 따른 과세 대상은 크게 1번 토지 또는 건물 양도로 인하여 발생한 소득, 그 양도의 형태가 돼야겠죠. 다음 두 번째는 부동산에 관한 권리, 을 양도로 발생한 소득,
세 번째는 주식, 그걸 양도하는 소득, 네 번째는 기타 자산. 양수소득으로 구분이 되어지죠. 그래서 1번 문제 정리해서는 그러면 첫 번째 사업용 고정과 함께 영업권의 양도. 그러면 일명 사고친 영업권은 기타 자산의 보험이라서 양도세 과세 대상이 되죠. 두 번째 환지 처분으로 지목 지번이 변경된 경우는 양도로 보지 않기 때문에 과세 대상이 아니죠. 답이 나왔네요. 세 번째, 등기된 부동산 임차권 양도, 부동산이라는 권리에 지상권, 전세권, 등기된 부동산 임차권이 있죠. 등기된 부동산 임차권 대상이 됩니다. 네 번째, 지상권도 부동산의 권리로서 대상. 그 다음에 개인이 토지에 대한 현물 출자도, 법인에 대한 현물 출자도 양도 해당이 돼서 과세 대상이 되겠다. 토지니까. 그래서 두 번째가 아니죠. 자, 문제 2번으로 보면은 역시 소득세법상 1주택에 대한 비과세 규정에 대한 설명을 물었는데 틀린 걸 한번 찾아보자. 자, 그랬을 때 2번 문제는 자, 크게 보면 자, 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규정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큰 틀로서 일명 112, 자, 범죄 신고가 있죠. 한 세대가 국내한 주택으로서 보유기간 2년 이상이면 비과세 대상이 되고, 자, 그에 따른 특례 등도 있죠. 그런데 이런 비과세 설명으로서 이 중에서 몇 가지 좀 핵심을 좀 보면 1세대에 있어서는 가족의 구성 집단으로서 원칙과 예외로서 원칙은 거주자로서 배우자가 있어야 된다. 근데 예외적으로 배우자가 없을 경우라도 자, 소득이 있는 경우 30 이상이고 배우자가 이혼 사망한 경우 등은 배우자가 없을 경우 1세대의 경우가 해당이 되죠. 다음 1주택에서의 국민한 주택인데 이 주택을 좀 판단함에 있어서 공부상 용도 아닌 사상 용도 등에 따라서 판단이 이루어지죠. 그런데 이 주택에 있어서 겸용주택의 판단이라든가 자, 고가주택에 대해서는 비과세 대상서 제외가 되니까 이와 같은 자, 구매자의 판단이 이루어지고 또한 다가구 주택이 있습니다. 다가구 주택에 대한 판단 어떻게 할 것이냐. 자, 이랬을 때 다가구 주택에 있어서는 가구별로 분양하지 않고 하나의 매매 단위로 양도할 경우에 대해서는 전체를 하나로 보기 때문에 단독주택의 자, 의미로서 판단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각각이 아니라 전체를 하나의 하나로 자, 봐서 양도세 주택의 판단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보유기간이 2년 이상인데 보유기간 제한받지 아니한 경우가 있겠다. 보유기간 제한을 받지 아니한 경우란 보유기간이 2년 미만이라도 비과세 받을 수 있는 경우를 의미해서 건설 임대주택 등이 있죠. 자, 이런 기본 틀을 보고 이제 문제 정리가 됩니다. 자, 그럼 1번 보시면 비과세 기준 적용함에 있어서 부부가 각각 세대를 구성할 경우도 동일한 세대로 본다. 일명 부부는 하나다. 이런 의미는 자, 부부가 지역 달리에서 각각 집을 하나씩 소유하고 있을 때 만약 1세대 요건에 있어서 이걸 각각 세대로 봐버리면 한 세대 한 집, 한 세대 한 집이 되니까 따로따로 비과세 받을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부부가 각각 세대를 달리 구성하고 있어도 부부는 하나니까 동일한 세대로 보는 겁니다. 두 번째, 자, 해외 이주법에 따라서 인천공항에서 비행기 타고 빠배할 때 이민 갈 경우에 자, 보유기한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그런데 집이 안 팔린 경우라면 출국일 현재 자, 2년 내, 그러니까 출국부터 2년 내 양도해야만 비과세 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3번에 자, 우리가 특례에 있어서 뭐 혼인이나 봉양동원에서 두 집 될 경우 특례가 있죠. 이럴 경우 봉양과 혼인이란 특례 요건은 세대를 합친 날 혼인한 날로부터 5년 내에 먼저 양도주택은 1세 1주택으로와 특례를 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다음에 네 번째, 다가구 주택의 경우에 대해서는 가구별로 분양하지 않고 하나의 매매 단위로 양도할 경우는 그 구획됨을 각각 하나의 주택으로 본다. 틀렸죠? 자, 가구별로 분양했고 하나의 매매 단위로 양도할 경우는 전체를 하나로 봐서 단독 주택으로 봐서 자, 주택의 판정이 이루어져서 각각 그래서 하나의 주택에서 네 번째 지문이 틀렸네요. 다음에 임주법에 따라서 그는 임주택이 알면 보유할 경우에 임차일로부터 양도일까지 자, 세대호 중이 거주기간 중 거주기간 5년 이상일 경우는 보유기간 제한받지 않은 해당이 되죠. 그래서 4번이 틀렸죠. 다음 문제 3번. 거주자의 부동산 임대와 침입과 관련한 소득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건데 잡아보세요. 자, 문제 3번은 종합소득세에 사업소득이 있습니다. 이 사업소득이랑 자, 관련된 문제인데 이 사업소득 하면은 여러 가지 범위가 있지만 건설업에서 발생한 소득, 부동산업에서 발생한 소득, 자, 임대업에서 발생한 소득 등이 사업소득 범위인데 요 임대업이라 할지라도 지상권, 지역권, 대여로 발생한 소득은 자, 부동산입니까? 임대에 따른 사업소득 보험에서 제외가 되는 겁니다. 제외. 자, 그런데 이 사업소득이라 할지라도 비과세 사업소득이 있는데 사업소득은 특히 한 개 주택의 임대소득은 비과세 사업소득 범위로 정리가 돼야 되죠. 그런다 할지라도 요 주택이 임대를 할지라도 고가주택은 비과세 대상서 제외가 되죠. 그래서 이렇게 사업소득을 이렇게 자, 부과가 되는데 총 우리 사업소득 규정에 보면은 수익금액의 계산 특례라는 규정이 있습니다. 특례라는 규정이 있는데 자, 전세금 등의 보증금 등에 대해서도 자, 간주 임대로 계산해서 총수익금액에 산입이 됩니다. 자, 그런데 주택에 있어서 3주택은 3주택 이상으로서 자, 보증금 합계액이 3억 이상일 경우에 총수익금액에 산입이 되어진 겁니다. 그래서 주택인 경우에 대해서는 3주택 이상으로서 보증금 합계액이 3억 이상일 경우에 총수익금액에 산입이 되어지는 겁니다. 이걸 총수익금액의 특례라고 하죠. 그러면 자, 문제로 가면은 1번 국외 소유자는 주택 임대소득은 주택수 관계없이 과세된다. 한 개 주택의 임대소득에 대한 비과세인데 이 주택은 국외 소유자의 주택은 주택수에 관계없이 비과세 받을 수가 없는 겁니다. 두 번째, 3주택을 소유한 자가 받은 보증금 합계액이 2억 원인 경우에 간주들은 사업소득의 총수익 금액에 산입한다. 그런데 일명 이런 조건은 주택에 대한 우리가 간주 산정할 때는 3주택 이상으로서 3억 이상으로서 표현이 거칠지만 3, 4만 조건이네. 3, 4마다 그 말. 근데 3, 3 해야 되는데 3이잖아요. 그래서 총수익 산입되지가 않습니다. 3억 이상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2번이 답이 되는 거죠. 3번은 2주택을 씁니까? 그거요. 2주택과 2개 상업용 소유한 자가 보증금을 받은 경우에 2개 상업용 건물에 대해서만 잔존 총수익 산입이 되는 겁니다. 왜? 3주택 이상인데 2주택은 의미가 없죠.
4번 고가주택은 자 비과세가 안 되는데 그때 고가주택 판단을 할 때는 9억 초과인데 사업소의 고가주택은 우리가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양도일 현재 기준시가 9억으로 판단이 되는 겁니다. 자 5번도 뭐 총수의 산역 의미를 정리가 되죠. 자 이제 문제 4번 보시면 자 봐보세요. 우리가 양도 차익을 산정함에 있어서 양도소득세 세액을 결정하면서 신고 등을 하지 아니할 때 양도소득세 결정 경정 등을 하게 되는데 이 결정 경정에 대해서 세액을 구할 때 실지거래가액에 의해서 결정 경정세액을 산정하게 되는데 실지거래가액이 자 확인할 수 없다거나 또는 허임이 명백해서 인정할 수 없을 경우가 있더라. 이럴 경우는 추계조사행 가액에 의하는 겁니다. 그럴 때 이 추계조사 가액은 순서가 있죠. 순서를 지키는데 그 순서가 매, 감, 환, 기. 자, 이런 순서에서 적용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랬을 때 이 환산가액, 환산가액은 취득가액만 환산이 되지 양도가액은 환산가액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도 정리하고 있으면서 그래서 매감한계로 정리하되 이렇게 환산가액은 양도가액에는 환산이 적용될 수가 없습니다. 당연히 취득가액만 환산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럼 문제로 가서 자 설명이 다 들어있죠. 5번에 환산가액은 양도가액을 추계할 경우에 적용되지만 취득가액을 추계할 경우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뒤바뀌었죠. 취득가액을 추계할 때는 환산이 적용되지만 양도가액을 추계할 때는 환산가액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5번이 답이죠. 자, 문제 5번은 자 농지를 상호 교환하여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할 때 취득세 표준세 어떻게 되냐? 자, 우리가 이제 5번 문제는 취득세 문제죠. 취득세 표준세. 자, 관련 문제로서 자, 부동산 취득에 따른 표준세율은 취득 유형에 따라서 자, 구분이 되는데 특히 농지가 나오니까 그 유형 중에 상속을 원인한다거나 매매. 자, 매매. 그러면 상속하면은 무상, 매매하면은 유상이 되죠. 근데 무상은 상속 이외에 증여 등으로 구분이 되는데 매매라고는 유상에는 교환도 있습니다. 교환 등도 유상 취득의 형태가 되겠죠. 이랬을 때 상속을 원인할 경우는 38선으로 2.3하고 2.8로 구분이 되는데 2.3은 농지, 2.8은 농지 외 것이 되겠죠. 그럼 매매나 교환의 유상을 원인할 경우에 표준세율은 정리할 때 자 2일절에 매매하라고 그랬죠. 그래서 3.0하고 4.0으로 이렇게 구분이 되는데 농지는 3.0, 농지 외 것은 4.0이 되는데 2014년부터는 농지 외 거라 할지라도 주택일 경우에 대해서는 주택의 취득 당시 가액에 따라 자 1%짜리, 2%짜리, 3%짜리로 구분이 되죠. 취득 당시 가액이 6억 이하 집은 1%, 6억 초과 9억 이하 집은 2%, 9억 초과 집은 3% 이렇게 신설해서 정리. 우리가 24회 때는 규정이 없었으니까 감면 규정이 있는데 2014년부터 이렇게 표준세를 이렇게 정해놨기 때문에 25회 대비하면서는 좀 더 신경을 좀 많이 쓰셔야 할 겁니다.
자, 그러면은 문제로 가서 농지를 교환했죠. 그러면 농지, 자, 농지를 교환에 의한, 자, 이전 등기할 때 적용세율은 1000분의 33%가 되는 겁니다. 다음 문제 6번. 자, 양도소득세 과세 표준이 얼마인가 물었죠. 자, 그러면 자, 여러분이 자, 양도소득세에서 물론 뭐 세법 전반적으로 계산형이 거의 한 문제는 나오게 되는데 그 문제로 나온 문제인데 양도소득세 소득에 대한 과세 표준 과세 표준과 세액을 자, 산출하는데 과정이 필요하죠. 아마 기억자신 분은 자, 차속과 특기를 쓴다. 이런 정리틀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과표를 구할 때는 양도가액에서 필요경비를 빼서 양도 차익을 구하고 차익, 자, 양도 차익에서 장기보유, 공제를 차감해서 양도 소득 금액을 구하고, 자, 양도 소득 금액에서 양도 소득 기본공제를 차감해서 양도 소득 과세 표준을 구한다. 과세 표준, 자, 구하는데, 이래서 정리틀이, 그래서 차속과 다니면서 특기를 살린다. 이렇게 정리틀이 되는데, 그래서 문제 지금, 자, 6번 문제를 지금 정리하고 있는데, 이럴 때, 이 과세 표준이 얼마냐 물었죠. 그럼 여기에는 정리할 내용이 한두 가지가 아니죠. 특히, 양도가액과, 자, 적용 기준이라든가, 양도가액과 필요경비인 취득가액의 적용 방법, 취득가액을 실지 거래가액이 하냐 추계에 따라서 나머지 기타 필요경비가 일명 자양강장제를 먹는지 계산공제를 받는지 이렇게 구분이 되는데, 근데 양도가액의 기본은 실지 거래가액이 하는 겁니다. 실가 확인되지 아니할 때 추계가액에서 적용이 되어지죠. 그러면 자료 보니까 취득 당시 기준시가도 있고 실가도 있고 양도 당시 기준시가는 실가도 있습니다. 뭐 실지 거래가액을 확인되잖아요. 뭐 실지 거래가액입니다. 이 문제의 기본 키는 뭐냐면 기본적으로 우리가 기준시가는 소득 정하는 금액이 되기 때문에 그게 기본이 아니라 우리가 양도가액의 적용은 실지 거래가액이 한 겁니다. 그 실가가 없을 때 자, 기준시가로 바로 가는 게 아니라 매매 사례라든가 감정가액 등도 고려했을 때 그게 없을 때 기준시가로 적용이 되는 겁니다. 뭐 실지 거래가액이 있기 때문에 양도 당시 실지는 1억 2,500이죠. 자, 그럼 양도의 실이 1억 2,500만 원이 되겠다. 자, 그럼 필요경비인 취득가액도 실지로 내서 한번 기억해봅시다. 실실거리면 자양강장제를 먹어야 홍보하는 보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건강이야. 그래서 필요경비는 취득당 실지 거래가액이 얼마냐? 9천만 원. 9천만 원. 여기에 자양강장제가 있죠. 자양강장제가 200만 원 주어졌네. 200만 원. 자, 이래서 양도 차익이 1억 2,500에서 그래서 9,200을 빼야겠죠. 빼면은 3,300만 원이 나오겠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3,300이 양도 차익이 되는 겁니다. 차익이. 자, 그런데, 자, 과표를 물었으니까, 그러면 양도 소득 금액으로는 장기 특별 공제를 해야 되는데, 장기보유 특별 공제는, 자, 적용 요건이, 자, 특별 적용 요건이 기본적으로 토지 또는 건물, 또는 건물로서 보유기간이 3년 이상,
3년 이상과 조합원 부동산 취득 같은 권리 중 조합원 입주권을 양도할 경우에 특별공제를 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자료에서는 토지를 팔았죠. 토지를 팔았는데 보유기간이 1년 6개월이죠. 3년 이상의 요건이 충족되지 않으니까 특별공제가 없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양도소득금이 그대로 3,300만 원이 되겠다. 300만 원. 자, 그런데 양도소득 기본공제는 양도소득 기본공제는 양도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소득별로 각각 연 50만 원이 적용되는 걸 기본공제라고 하겠다. 이 소득별이 두 구분이 되는 거죠. 부동산 덩어리하고 주식 덩어리 이렇게 각각 250 적용이 되는데, 그러므로 기본공제는 모든 양도 자산의 소득별로 구분해서 각각 250 적용되니까 토지를 팔았을 때 미등기만 아니라면 기본공제에서 등기된 토지죠. 그래서 기본공제 250만 원 받게 된다. 250만 원이 기본공제가 돼서 과세 표준이 얼마가 되냐? 250을 빼니까 3,050만 원이 되겠다. 3,050만 원이 과세 표준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계산형 문제 중에서도 조금 쉽게 출제된 유형이 됩니다. 그런데 이런 계산 자체를 힘들어서 잘 안 하려고 그러니까, 그래서 그렇지 기본적으로 이렇게 계산형도 확인할 수가 있죠. 7번 보면은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이 아닌 걸 모두 한번 골라봐라. 이제 7번째 문제는 종합부동산세 문제가 되네요. 종합부동산세.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 종부세 과세 대상은 재산세 과세 대상 중 일부가 종합부동산세 대상인데, 그러면 종합부동산세 대상은 재산세, 주택분 재산세가 있죠. 주택분 재산세, 그리고 토지분 재산세, 건물분 재산세가 있죠. 이럴 때 주택분 재산세는 별장이 있고, 별장 외에 주택이 있겠다. 토지분 재산세 하면은 종합합산 과세 대상이 있고, 별도 합산 과세 대상이 있고, 분리과세 대상으로 구분이 되죠. 그럴 때 다 재산세 부과 대상인데 종합부동산세 대상은 별장은 종부세 대상이 아닙니다. 별장 외 주택이 종부세 대상이 되는 겁니다. 토지분 재산세도 모두 종부세 등이 아니라 토지분 재산세 중에서 종합합산과세 대상과 별도 합산과세 대상이 종부세 대상이 되고, 분리과세 대상은 종부세 대상이 아닙니다. 물론 건물은 부동산이지만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그래서 종부세 대상은 주택분 재산세 주택에서 주주, 토지분의 종합합산에서 토종, 토지분의 별도 합산에서 토별. 그래서 종부세 대상은 주주, 토종, 토별, 이렇게 아마 정리를 해드리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정리를 그래 끝을 잡으셔야 되겠죠. 그 문제로 가서 기역, 종중이 소유하고 있는 농지,
그러면 정중히 소유하고 있는 농지는 분리과세 대상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낮은 과세 분리과세상 니은 상손 보호구역에 임야 분리과세 대상 토지가 되는 겁니다. 다음에 재산세 비과세된 토지는 종합이나 별도 대상에도 비과세 대상이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종합, 합산, 별도, 합산 대상서 제외가 되는 겁니다. 다음에 취득세 중과생 고급 오락장용 건축물은 건물분 재산세가 되겠죠? 그래서 자, 별장 외주택, 종합산, 별도, 합산에 해당된 대상이 하나도 없잖아요. 그래서 기역, 니은, 디귿, 니은 모두 종부세 대상이 아니다. 그 말에서 5번이 답이 되는 겁니다. 기역, 니은, 디귿, 니을 다 종부상이 아니다. 자, 문제 8번. 자, 재산세 납세 의무자 설명을 묻게 되는데, 자, 봐봅시다. 자, 8번은 재산세 납세 의무자를 묻는 거죠. 그럼 재산세 납세의 원칙은 사실상 소유자가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런데 외외적으로 공부상 소유자, 자, 주된 상속자, 매수 계약자, 그다음에 2014년 개정 내용으로서 수탁자, 사업 시행자, 그다음에 유탁자, 사용자가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원칙은 사실상이고 외외는 매매 등의 변동이 생겼거나 사실상 정중 땅이라도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공부상, 상속 개시된 재산에서 신고함고 등기 안 할 때 주된, 매수계약자는 국가 등과 연부 매매를 체결하고 사용권을 무상으로 부여할 경우 매수계약자가 의무자, 자, 신탁법에 따른 수탁자 명의로 등기 등록된 신탁 재산은 수탁자, 사업병이 중단해서 보류지로 정한 땅은 사업 시행자, 사용자가 의무자가 되는 것은 소유권 귀속이 분명하지 아니하여 사실상 소유를 확인할 수 없을 때 그 사용자가 납부할 의무가 있죠. 그래서 정리할 때 사용자 의무자는 이 귀자가 나와 있다고 그랬죠. 사귀 이렇게 정리가 되는 겁니다. 그 문제로 가서 옳은 거죠. 1번. 자, 소유권 귀속이 분명하지 아니하여 사실상을 확인할 수 없죠. 그때는 사용자가 의무자. 정확하네요. 자, 두 번째. 주택입니다. 주택의 건물과 토지의 소유자가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래도 의무자는 그 소유자 각각의 의무가 있는데 주택은 땅과 건물을 구분하지 않고 통합해서 주택분을 계산하기 때문에 그 세액을 안분해준 겁니다. 안분은 시가 표준액 비율로 안분하지 면적비율로 안분한 게 아니다. 그래서 면적비율 때문에 2번이 틀렸네요. 3번은 국가와 연부 매매를 체결하고 사용권을 무상으로 부여할 필요는 매수계약자가 의무자지 매도계약자가 아니다. 그래서 틀렸고 4번은 사실상 정중재산에도 신고지 아니한 때는 공부상 소유자가 의무자, 정중이 아닙니다. 5번에 공유재산인 경우는 지분권자가 납부할 의무가 있는데 지분 표시가 없을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는 특약이 없는 한 균등한 것으로 보는 겁니다. 채연장자 이런 규정은 없죠. 그래서 1번만 옳은 설명이 되겠다. 자, 문제 9번. 장기보유 특별공제와 양도소득 기본공제의 설명을 틀린 거 있네요. 자, 9번 문제에는 장기보유 특별공제하고 양수인 기본공제를 같이 묻는 문제죠.
뭐 요건의 틀을 잡아봤으니까 자 1번 보유기한 3년 이상인 토지 건물 보유기한 3년인 토지 건물에 한정하여 특별공제가 적용된다. 틀렸죠. 조합원 입주권은 토지 건물이 그냥 부동산이 아니잖아요. 권리잖아요. 그래서 부동산에 관한 권리거든요. 그래서 1번이 틀린 겁니다. 이것도 개정 관련 문제였죠. 그래서 토지 건물을 3년 이상 보유한 것 및 조합원 입주권에서 특별공제가 적용이 되어지는 겁니다. 나머지는 다 옳은 설명이 되겠죠. 자, 문제 10번. 등록 면허세 줍니까? 설명으로 틀린 걸 물어봤는데, 자, 봐봅시다. 자, 등록 면허세. 자, 과세 표준을 산정함에 있어서 당연히 등록 면허세는 등록 당시 가액으로 하는 겁니다. 당시에 가액으로 하는데 이 당시 가액을 결정함에 있어서 신고가액에 의함을 원칙, 시가 표준액에 의함을 외에 사실상 취득 가격에 의할 경우가 특례가 있습니다. 그럴 때 사실상 취득가율 과표일 경우에 등록 당시, 등기 등록 당시 자산 재평가라든가 감가상각 등의 사유로 가액이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이 달라질 경우에는 변경된 가액을 과표로 하는 겁니다. 변경된 가액을 과표로 한다. 그래서 등록면허세 특징 중에 하나가 되죠. 그래서 문제로 가면 2번 보시면은 사실상 취득 과표를 할 경우에 등록 당시 재평가 등으로 가액이 달라질 경우는 재평가 전의 가액을 과표로 한다. 아니죠. 그 변경된 가액을 과표로 결정이 되어지는 겁니다. 11번. 자, 지방세법상 자, 가장 높은 재산세 표준세율. 자, 그럼 11번은 재산세 표준세율을 묻는 문제죠. 자, 그러면 재산세 표준세율도 재산세 과세 대상이 자, 토지분인지 건축물, 건물분인지 주택분에 따라서 세율이 다르다. 이럴 때 자, 토지분에 있어서는 분리과세 세율이 있고 별도 합산이 있고 종합합산 과세 세율이 있는데 자, 분리과세 세율은 위쪽과 아래쪽에 높은 과세 4%짜리가 있고 낮은 과세 0.07%가 있고 0.2%짜리 낮은 과세 세율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별도 합산세율은 0.2에서 0.4까지 종합합산 과세 세율도 0.2에서 0.5까지 자, 3단계 초과이 적용이 되고 건물분 재산세 세율은 4%짜리가 있고 0.5짜리가 있고 0.25짜리가 있겠다. 자, 다음에 주택에 대해서는 4% 비례세율과 4단계 초과 누진세 0.1에서 0.4까지의 누진세율로 구분이 되어지는데 네, 주택에 있어서는 4% 비례세율은 별장은 4%를 별장 외 주택은 4단계 초과 누진세율로서 특히 그 외 주택의 지방세법상 사치선에 있는 고급 주택은 재산세는 고급 주택 개념이 없습니다. 그래서 고급 주택이라 할지라도 4단계 초과 누진세로 적용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면은 자, 가장 높은 세율은 1번 골프장용 토지는 토지죠.
높은 과세 토지로서 4% 비례세율 4%. 두 번째, 읍면적에 소재한 공장용 건설은 자 별도 합산 과세요. 자 읍적이죠. 그럼 0.2%짜리 그러니까 불립니다. 읍적이 있으니까 그다음에 고급 주택은 자 4단계 누진세율, 별도 합산 등의 차고용 땅은 별리사. 그다음에 종합 합산에 무관한 종이요. 그래서 가장 높이 적용되는 것은 1번 골프장용 토지는 4%로 가장 높은 비례세율이 적용이 되어지는 예문이 되겠네요. 자, 12번. 재산세 납부에 대한 설명을 묻는데 역시도 잠깐 봐보죠. 자, 이 문제는 재산세 부가징수와 관련된 문제가 되죠. 자. 재산세 부가징수 관련된 문제에 있어서 기본은 재산세 부가징수는 보통 징수 방법에 의하죠. 보통 징수 방법에 의하는데 재산세는 자 6월 1일이 과세 기준이 되겠죠. 그러면서 자 납기는 7월분 재산세하고 구분이 돼서 과세 대상에 따라 토지분은 7월달, 건물분, 선박항공은 7월달. 그런데 주택분에 대해서는 해당 연도에 징수할 세액의 2분의 1은 7월달, 나머지 2분을 9월달로 구분이 되죠. 자, 이런 재산세에 있어서는 물납과 분할 납부가 가능한 지방세 특징을 갖는데 특히 재산세 물납하고자 하는 자는 재산세 납부세액이 1,000만 원 초과할 경우에 할 수 있는데 이 1,000만 원 초과 물납의 범위는 관할구역에 있는 부동산에 한하여 허가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물납의 포인트는 1,000만 원 초과의 관내 부동산, 분할 납부는 500만 원 초과할 경우에 45일 내에 나눠낼 수가 있죠. 그 문제를 보면은 근데 3번 봐보시면 재산세, 납세액이 1,000만 원 초과할 경우에 의무자 신청을 받아 핵심으로 관할구역에 관계없이 부동산의 심가 대하여 물납하시다. 틀렸죠? 관할구역에 관계없는 게 아니죠. 관할구역에 있는 부동산에 한하여 허가할 수가 있는 거라서 2번이 틀렸다. 13번. 과세관청이 결정함으로써 의무가 확정된 지방세. 이것은 의무 납세의 확정 제도에 있어서 결정과 지방세까지 충족된 걸 골라다 그 말입니다. 그랬을 때 납세 의무 확정에 따른 시기가 있죠. 의무의 확정에 있어서 납세 의무자가 신고하는 때냐 과세권자가 결정하는 때로 이렇게 구분이 되는데 이랬을 때 신고하는 때 확정된 세금 하면 취득세, 등록면허세, 양도소득세가 있고 결정하는 때 확정세금은 재산세, 원칙적으로 종합부동산세가 있습니다. 그럴 때 취등은 지방세, 양도세는 국세, 재산세는 지방세, 종부세는 국세가 되겠죠. 그래서 결정하는 때 확정된 지방세는 재산세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종부세도 원칙으로 결정하는 때지만 종부세는 국세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디귿 하나가 되겠다. 재산세. 14번. 지방세 기본법상 공시송달. 우리가 송달 제도의 공시송달. 그러면은
이제 납세의 고지서정을 발부를 했는데 이 발부에 그냥 수령등으로 칩니까? 이렇게 거부할 수도 있고. 그러면 그런 거 칩니까? 관보동의 기지에서도 송달한 것으로 간종시하겠죠. 그에 대한 경우인데 공시송달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닌 거다 그 말이에요. 그랬을 때 첫 번째 국외에 있으면 영어에서 국외에 있어가지고 그걸 송달이 곤란권을 일단은 언제까지 공시에서 그 기간 만료가 되면 자 송달한 것으로 간주하는 게 공시송달인데 사고 보세요. 서류를 송달 장소에 송달 발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수령을 거부한 경우는 공시송달의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겁니다. 15번. 자, 취득세. 자, 설명으로 옳은 걸 한번 찾아보자. 자. 15번 문제는 자, 취득세에 대한 전반적인 문제를 묻게 되는데 자, 이거 문제에 따라 좀 핵심들이 다 있는데 종합문제라 그럴 때 자, 1번은 취득시 관련 문제죠. 취득세. 그래서 지목 변경한 취득의 시기는 사실상 지목 변경한 날과 공보상 변경한 날 중 빠른 날 취득합니다. 그래서 지목 변경 이전에 사용 여부, 근데 지목 변경 이전에 자 임시로 사용할 경우는 자 우리가 그 사용이랬습니까? 취시의 의미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사용 관계없이 사실상 변경 의미가 아니죠. 그래서 지목 변경 이전에 임시로 사용할 경우에 대해서는 우리가 사실상 변경된 날에 사용일에 의무가 있게 되는 겁니다. 다음에 연보로 취득한 것에 대해서는 선등기는 등기 의미가 있는 거면서 자 등기에 관계없이 그래서 틀렸죠. 3번 법인장부에 따른 지목병의 든 비용이 입증이 되면 즉 든 비용이 자 확인이 되면 그 입증된 든 비용을 과세 표준으로 하는 겁니다. 시가 표준액을 고려한 게 아니다. 다음에 납세 의무가 있는 법인이 장부 등의 작성과 보존 의무가 있는데 그 의무를 다하지 아니할 때는 일명 기장불성실 가산세로서 10% 세액을 가산해서 부과가 되어지는 겁니다. 자, 5번 갑수의 미등기 건물에 대한 의리 채권 확보를 위한 법원의 확정 판결을 받아 판결해서 보존 등기를 선행을 할 때 의무는 누구한테 있냐? 이런 것을 채권자 대의권이죠. 그럼 채권자 대의권에 따른 등기할 경우에 채권자가 대신 지위를 가지면서 자 등기를 치는 경우니까 납세 의무자는 저는 채권자가 아니라 채무자 또는 그 소유자가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겁니다. 채권자가 아니다. 그래서 갑소유 미등기 건물의 의리 채권 확보니까 의리 채권자고 그 소유자가 갑이 되는 겁니다. 갑. 이럴 경우에 납세 의무 누구한테? 그 소유자 갑한테 있는 겁니다. 그래서 5번은 옳은 지문. 자, 마지막 16번. 취득세 계산을 할 때 중과 기준세일만을 적용한 경우에 모두 골라봐라. 자, 봐보세요. 취득세, 세율 특례가 있는데, 세율의 특례, 세율의 특례는 표준세율에서 2%를 뺀 세율을 적용할 경우와 2% 세율만 적용할 경우가 있겠다. 자, 이때요 2%는 중과 기준세율을 의미하죠. 중과 기준세율. 그래서 표준세율에서 중과 기준세율을 빼서 적용한 경우와 중과 기준세율만 적용한 경우가 있는데 그럼 중과 기준세율이 적용될 경우에 있어서 대표적으로 간주 취득일 경우에는 중과 기준세율만 적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간주 취득하면 개수로 인한 취득이라든가 지목 변경의 가액이 늘어난다거나
과점 주주의 취득 등에 대해서는 간주 취득인데 주의할 거. 이 개수로 인한 취득은 간주 취득에서 2%인데 이 개수로 인한 면적이 증가할 경우 있습니다. 면적이 증가할 경우에 대해서는 원시 취득으로 보아 원시 취득의 세율이다. 개수는 면적이 늘어났다는 이야기는 원시 취득으로 봐서 자, 그 원시 취득의 세율인 2.8%가 적용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개수는 취득이 나오면 면적이 증가율도 확인 좀 하시면 좋겠죠? 그 문제로 가서 자, 중간요 2%만 적용된 걸 골라라고 그랬죠? 기억. 개수로 인하여 면적이 증가된 경우에 그 증가된 부분이 되겠죠? 그럼 면적이 증가할 때 증가는 원시 취득으로 보는 겁니다. 그래서 2%짜리가 아니라 2.8%짜리가 되겠다. 니은 사실상 지목을 병는 가액이 증가했다. 자, 이 니은 2%짜리가 되겠죠? 3번 법인 설립 후 유상증자로 최초로 과점 주주가 됐죠? 간주 취득 2%짜리가 되겠다. 다음에 니을 상속으로 농지를 취득하면 자, 우리가 취득의 유형에 따라서 38선에 자, 우리가 자, 상속으로 38선에 농지니까 2.3%의 표준세율이 적용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2%의 중과 기준세만 적용되는 건 니은하고 디귿 두 개가 있겠네요. 자, 여기까지 해서 자, 세법은 16문항. 제가 꼭 문항 수작일 때마다 이렇게 마음이 아픈데 그래도 현실이 어떻게 있는가? 현실을 봐줘야겠죠? 그래서 16문항 이렇게 정리돼. 여러분, 제가 문제 전체로 좀 기본적인 핵심을 정리를 해드려봤는데 완벽하지는 않습니다. 뭐 문제니까 설명하려고 하면 한이 없죠. 근데 그의 문제에 좀 키가 되는 것도 유지해서 설명해드렸는데 여러분이 세법은 목표가 있어야 됩니다. 그 목표가 최소 12개 이상은 넘긴다. 우리 일반적으로 60점 생각하면 한 10개 맞으면 된 거 아닙니까? 공부한 보람 느끼려면 12개 이상, 많으면 16개 다 할 수 있지만은 12개 이상에서 13개, 이 정도 맞아주면요, 2차에 대한 합격하는데요, 어려움이 없는데 반대로 2차에서 발목 잡을 수 있는 과목은 세법입니다. 공시법 아니에요. 공법 아닙니다. 어법 아니에요. 부동산 관련 세법이 2차에 합격하는데 발목 잡을 수 있는 과목이 세법. 왜? 등한시험이니까 문항수가 적다고 해서 조금만 등한시험면 아주 점수가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전체 2차에 평균이 안 나와가지고 좀 힘든 분이 많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은 자, 세법도 기본만 해서 목표 점수를 확실히 잡아놓고 정리하시면 여러분이 자, 희망하는 라이선스는 꼭 얻게 될 겁니다. 이래서 24회 기출문제 해설 특강을 마무리하려 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